구시략이 212회입니다. 혼인 출산 시 증여재산 공제 관련 3가지 사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규정부터 간단히 설명해보면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외에 추가로 혼인하면 1억 원을 한도로 공제, 출산해도 1억 원 한도로 공제. 다만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쳐서 한도 1억 원 내에서 공제합니다. 사전증여가 없다면 혼인하거나 출산한 경우 총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규정입니다. 사례 1. 과거 부모로부터 빌린 1억 원의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이 법이 시행되기 전 관련 내용을 다루긴 했는데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증여의 방법에는 현금을 직접 이체할 수 있겠지만 채권자인 부모가 채무자인 자녀의 채무 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탕감해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땐 재산이 직접 이동하는 흐름은 없을 거고 당초 자녀에게 빌려주면서 현금 이동이 있었을 테니 채무 면제로 증여할 땐 부모 자녀 간 별도 계약서 작성 등으로 증여 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 텐데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에는 채무 면제 이익에 따른 증여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여기에 혼인 출산 공제를 적용한 다음 받은 현금으로 다시 채권자인 부모에게 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024년 6월에 국세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일부 캡처입니다. 맨 하단 보시면 채무를 면제받는 게 아니라 현금 받아서 상환하는 것은 공제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인정한 방법인 거죠. 다만 이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빌려준 돈 외에도 현금 2억, 3억 준비할 여력이 되시면 상관없겠지만 보통 결혼 출산의 축하로 일반 공제 포함해서 빠듯하게 1억 5천만 원 정도 증여하는 사례가 대부분일 텐데 부모님 입장에서 당초 빌려줬던 1억 원 말고 추가로 혼인공제 목적의 1억을 증여하고 다시 돌려받는 데까지 단 며칠이라도 여유있게 융통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을 겁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선 이 방법을 활용하려면 부모가 은행에서 단기간 대출받아 증여하고 증여한 돈으로 자녀가 당초 부모님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면 그 돈으로 다시 은행 단기 대출을 상환하든가 반대로 자녀가 신용대출 등을 받아서 먼저 당초 부모님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흐름을 가진 후에 부모는 변제받은 금액을 증여 방식으로 자녀에게 준 다음 자녀가 신용대출을 곧바로 상환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사례 2. 둘째의 출산에도 출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증법 제53조의 2, 제2항 출산공제 규정을 보면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라고 되어 있을 뿐 자녀의 수를 규정하는 언급은 없습니다. 한도 1억 원만을 규정하므로 첫째 태어나서 1억 원 받았으면 혼인 출산공제 적용은 끝이고 첫째 때 5천만 원 받았다면 둘째 출산 시에는 추가 5천만 원을 받으면서 출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앞서 봤던 국세청 보도자료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자녀의 출생 순서와 무관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혼인공제는 혼인 전에도 적용하지만 출생공제는 출생신고일 이후 2년 내에만 가능하다는 점 주의하세요. 사례 3.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례지만 작년 9월에 나온 예규여서 가지고 왔는데요. 출생자녀의 사망 이후 증여받는 경우입니다. 서면 법규재산 2025-459. 자녀 출생 후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15일 후에 자녀가 사망한 사례에 대하여 출생자녀의 사망 이후 증여받는 경우에도 출산공제를 적용한다는 답변입니다. 별도 사례로 꼽진 않았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에 1억 원 한도로 받으면 되니까 한 번에 1억을 받지 않아도 되고 수차례 나눠서 받아도 됩니다. 또한 사전증여 없이 이번에 처음 받는 거라면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혼인공제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5천만 원 받았다고 일반 공제 먼저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혼인 준비 중 이번에 처음으로 1억 원을 주려고 한다면 증여세 신고할 때 일반 공제가 아닌 혼인 공제를 먼저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혼인 공제는 적용 기간이 있는 반면 일반 공제는 없기 때문입니다. 제 영상 중에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지만 홈택스 화면 구성도 바뀌었고 사전 증여가 있거나 증여를 여러 차례 받는 등 직접 신고하기 어렵다는 피드백이 많았습니다. 별도 홍보 영상을 만들진 않았지만 직접 하기 어려운 분들이 연락 주셔서 신고 대행 맡기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 후 결과물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문의 주실 때 답변 드리긴 할 텐데 복잡한 사례가 아닌 한 고객님이 체감상 크지 않은 수수료 정도를 받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세요. 이상으로 212회 구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